I want nobody but you. I want nobody but you. 안녕하세요. 이민자입니다. 이 시간은 역학의 기본인 오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행도처럼 수는 금이 생하고 또 수는 목을 생하는 관계인 것입니다. 수는 고정되지 않고 흐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보, 지식, 교로하는 것 모두 해당되는 것입니다. 물상으로는 바로 흐르는 물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한 정서적으로는 감수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비 오는 날에 감정이 매우 예민해지는 것처럼, 또한 멀리서 기적 소리가 더 잘 들려오는 것처럼 수분이 있으면 더욱 민감하게 반응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잘 느껴지기 때문에 수가 발달되면 감수성이 발달되고 따라서 예술성도 발달되는 것입니다. 또 이 수는 겨울에 해당하고 밤에 해당하기 때문에 힐링하고 휴식하고 잠자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주에 수가 없으면 힐링하고 휴식하고 수면하는 것이 부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수는 노인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험이 많고 지혜가 많은 것입니다. 따라서 수가 사주에 많으면 매우 어른스럽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할매 같고 할배 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가 없는 사람은 지혜가 부족할 수가 있고 재충전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는 잘 나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켜보고 있다가 마지막으로 나서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가 많으면 일을 시작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을 한번 시작하면 마무리를 잘 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또 사주에 수가 있으면 순발력이 있고 융통성이 있고 매우 유연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처세술이 뛰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임기응변에 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가 사주에 없으면 사람이 추레해 보이고 꾀죄죄해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주 월주에 임수, 계수, 해수, 자수가 있거나 사주 전체적으로 임계, 해자수가 많이 있으면 물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물장사, 목욕탕, 생수장사 혹은 수는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운송, 운반, 수영 등에 관련되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수는 육체적인 활동보다는 예술적이고 정신적인 분야에 관련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술, 학문, 심리, 관광, 나아가 장례 작업 등의 일에 종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주에 금이 있으면 금생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이 지나치게 많으면 수가 탁해지기 때문에 수는 쓸모가 별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금에 해당하는 육지는 개고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수에 해당하는 육지는 놀고 먹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이 탁하여 별 쓸모가 없기 때문에 바로 백수건달 할 일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한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수가 목을 생하지만 수 역시 많으면 이 목은 뜨거나 혹은 썩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 다 먹부하게 되면은 많은 수에 해당하는 육지는 개고생을 하게 되고, 또 이 많은 수로부터 생을 받는 목은 역시 한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한인은 한량, 백수, 건달을 의미하고 무직자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한인이 좋게 작용하면은 정치판에 뛰어들거나 브로커가 되거나 프리랜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가 없으면은 금극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행은 이웃은 생하지만 이 한 칸 건너 있는 목은 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극목 하게 되면은 목은 작동 정지,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목에 해당하는 육진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목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목은 수로부터 생을 받아서 화를 생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목은 기본적으로 어질다는 성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랑과 자비를 의미하는 인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에는 목이 있어 산소를 공급하고 생명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이 자라기 위해서는 따뜻함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이 발달되면 잘 키운다는 것입니다. 즉 양육하고 교육하고 설계를 잘 한다는 것입니다. 목의 성정은 위로 솟구치는 에너지인 것입니다. 마침 스프링이 튀어오르는 것처럼 강한 생명력으로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이 있는 사람은 항상 의욕이 넘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봄이 되면은 항상 이 나무 가지에서 많은 가지가 생겨나고 잎이 불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지가 생기고 잎이 불어나면 나무는 서로 엉켜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관계지향적인 성향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이 넘치고 따뜻함이 배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주에 목이 없으면 추진력도 떨어지고 또 인정머리가 없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월주에 갑, 을, 인, 묘가 있거나 사주에 갑을, 인, 묘가 많이 있으면 이 목을 다루는 업종에 종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은 실제로 목을 다루는 목공소를 하거나 목제업을 하거나 또 책을 다루는 출판사를 하거나 또 책을 통하여 가르치는 교육자가 되거나 또 책으로 만들어진 법전을 다루는 재판관이 되거나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목은 키우고 자라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육원, 유아원 등의 종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일으키고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하고 설계하는 일에 종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가 목을 생하지만은 수 역시 수가 지나치게 많으면은 목은 물에 뜨거나 썩어버리기 때문에 많은 오행에 해당하는 수는 그 수에 해당하는 육지는 매우 힘든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오행의 생을 받는 해당 육지는 한가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목이 많으면은 목다 화식이라 하여 불이 꺼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사주에 목이 없으면은 역시 추진력이 없고 뿐만 아니라 수가
바로 화를 극하기 때문에 화는 작동 불능 상태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는 목으로부터 생을 받고 또 이 화는 토를 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화의 특징은 이 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엄격한 관습이나 규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화는 바로 빛과 열에 해당하는 모든 것이 화가 되는 것입니다. 화는 확산되어 나가고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만큼 어떤 일에 광고와 홍보를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열정이 많고 정열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화가 많으면 성정이 성급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화가 지나치게 많으면 빛과 열이 과하기 때문에 숙면이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화의 특징은 겉은 화려하고 명랑한 얼굴을 하여도 공허함이 항상 따른다는 것입니다. 연령대로 말하자면 16세 이상에서 30대 중반에 해당하는 청년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창 열정을 가지고 일할 시기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월주에 병, 정, 사, 오가 있거나 사주에 병정, 사오가 많으면 빛과 열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빛을 발하는 모니터, 컴퓨터 일을 다루거나 아니면은 빛을 다루는 조명 관련된 일이나 요식업이나 화려한 조명 안에 춤추는 무용가 혹은 예술가 모두 해당하는 것입니다. 목이 화를 생하지만은 목 다 하면은 화식이 되고 화가 또 많으면은 토는 쓸모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토는 물을 담아서 또 나무를 키우는 역할에 충실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토는 화로부터 생을 받고 금을 생하는 것입니다. 토의 가장 특징은 안정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가 있으면은 믿음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안전한 판을 의미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편한 판은 공명정대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것을 혹은 자기 편을 잘 챙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토는 다른 오행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즉 다른 오행을 다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공감 능력이 뛰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토가 지나치게 강하면 오히려 고집과 결함으로 나타나고 매사에 우유부단해지고 결단을 잘 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토는 이 팽팽한 안정감을 의미하기 때문에 항상 무덤덤하고 무뚝뚝하고 좀처럼 화도 잘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게 말하면 보살이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월주에 무기, 진술, 충미 있거나 사주에 무기, 진술, 충미가 많으면 토와 관련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편편한 이 토에 해당하기 때문에 땅에 집을 짓는 건축, 흙, 또 부동산, 중재, 조정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편편한 것은 종이고 지면이고 화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거나
설계를 하거나 작가가 되거나 하는 업종에도 종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토가 너무 많으면은 금은 묻혀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금은 토로부터 생을 받아 수를 생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금은 단단한 것이고 여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롭고 옳고 바르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금은 정리정돈을 위해서는 버리고 잘라내고 고르고 또 감찰해야 되는 것이고 관찰해야 되는 것이고 감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금의 성정은 쭉정과 알곡을 골라내는 것이고 옳고 그름을 분리하는 것이고 즉 엉키고 설킨 것을 풀고 분류하고 정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리를 챙기면서 불필요한 것을 버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거르고 자르고 분류하는 데는 엄격하게 바른 잣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논리적이어야 되고 정확해야 되고 명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융통성도 유연성도 인간적인 것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보이고 차가워 보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의 기운이 과하면은 과단성이 보이지만 금이 없으면은 결단력이 매우 약해지고 또 우유부단해진다는 것입니다. 또 인정에 휩쓸리기 쉽고 공사 구분이 잘 안 되는 것이고 아와 피아의 구분도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금은 가을을 상징하듯이 결과를 중요시하고 성과를 중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업도 심판하고 감찰하고 감시하고 자르고 하는 직업에 종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비평, 비판 하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월주에 경금, 신금 혹은 신, 유가 있거나 사주에 경신, 신유가 많이 있으면 금에 관련된 일에 종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은 단단한 쇠붙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동차, 열차, 칼, 무기, 연장 모든 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날카로운 쇠로 옳고 그름을 혹은 병을 치료하거나 혹은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석공이 된다든지 외과 의사를 한다든지 비행기 조정을 하는 등 일에 종사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오행의 성정과 관련된 직업을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